반갑습니다. 연구소장 K입니다. 오늘은 크툴루 신화의 픽션을 더하여 흥미롭게 재구성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크툴루 신화는 1920년대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라는 미국인이 만든 공포 문학의 세계입니다. 이 신화체계는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우주의 초자연적 존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툴루 신화 속에서 인간은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한 고대의 존재들에게 그저 개미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은 인간의 무력함과 알 수 없는 우주의 공포를 강조하며 코즈믹 호러라는 장르를 매우 잘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선 인류를 개미처럼 취급하는 고대의 존재들과 대립하는 엘더갓이 등장합니다. 크툴루 신화의 원작 팬분들에게는 소설의 내용과 설정에 벗어나는 점이 있을 수 있어 미리 너른 양해를 구합니다. 부디 한 편의 이야기로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고 눈부신 번영을 이뤄낸 이곳은 고대 도시 에리다누스입니다. 고대 도시 에리다누스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하나의 국가이자 번영과 문화의 중심지이며 무역과 예술의 성지였죠. 에리다누스는 무역 경로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 외지에서 온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국적인 상품들을 자랑스럽게 내놓곤 하였습니다. 에리다누스의 시장은 언제나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섬세한 공예품들과 향기로운 향료들 그리고 멀리서 온 비단과 보석들이 넘쳐났죠. 이 도시의 공예가들과 예술가들은 진정한 장인이었고 에리다누스의 공예품들은 매우 섬세하고 아름다웠으며 주변 국가에서도 수많은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길에서 태어난 작품들은 도시 곳곳에 전시되어 에리다누스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농지와 인근 해안은 풍부한 식량을 제공했고 그 덕분에 에리다누스의 음식 문화는 다양하고 풍성하였죠. 상인, 공예가, 학자, 귀족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도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학문에 대한 학자들의 열정은 대단했기에 유명한 도서관과 학교가 있었고 학자들은 별자리, 철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시민들이 각자의 일에 종사하며 도시의 번영을 이끌었고 상인들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공예가들은 작업장에서 창의적인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에리다누스는 단순히 무역과 예술로만 번성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에리다누스의 군대는 그들의 번영을 보호하는 강력한 방패였죠. 그들은 뛰어난 전략가와 용맹한 전사들을 보유했으며 군대는 잘 조직되어 있었고 각 병사는 고대의 전술과 무기 사용법에 정통했습니다. 매일 실전 같은 훈련을 거듭하며 혹시 모를 전투에 대비했고 에리다누스를 둘러싼 두터운 성벽과 여러 관문과 탑들은 그 위용을 뽐내고 있었죠. 이러한 군사력은 에리다누스의 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강력한 군대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평화롭게 일상을 즐길 수 있었죠. 이러한 강력한 군사력 덕분에 에리다누스는 다른 국가들과의 분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그들의 번영과 문화는 계속해서 꽃피울 수 있었습니다. 번영과 축복의 황금기를 맞이한 에리다누스의 왕 테오데뮤스는 이 영광을 기리기 위해 신의 선물이라는 뜻의 거대한 신전인 테데아논의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테데아논은 에리다누스의 선조들과 신들에 대한 경의와 존경의 상징이었으며 그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는 의미로 기획되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도시의 가장 뛰어난 건축가들과 학자들이 모여 고대 건축의 원리와 창의성을 접목시킨 화려하고 장엄한 테데아논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신전은 단순히 신을 숭배하는 장소를 넘어 에리다누스의 예술, 문화, 기술의 정수를 담은 자랑스러운 상징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허나 거대한 신전인 테데아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약 5년 동안 막대한 양의 석재를 운반하고 광물을 채굴할 수만 명의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테오데뮤스 왕은 파격적인 혜택과 임금을 제공하여 노동자들을 독려했습니다. 테오데뮤스는 테데아논의 건설에 일조한 노동자들은 신전에 자신의 이름과 가족들의 이름을 올려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당시 노동자들의 임금의 2배를 약속하였습니다. 테오데뮤스는 채찍과 폭력만으론 이 거대한 신전을 짓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압적으로 노동자들이 건설 계획에 투입된다면 그들은 분명 일터에서 이탈할 것이고 자칫하면 대규모 봉기로 이어질 수 있었죠. 또한 에리다누스에는 애초에 노예라는 신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굳은 일을 하는 페트로스 신분의 노동자들과 귀족 가정에 가사 노동을 도와주는 오이코스 신분이 있었죠. 이들은 다른 고대 국가의 노예와 달리 발언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 시민으로 인정받고 임금과 재산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귀속되어 마치 가축처럼 길러지거나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제되지 않은 자발적인 노동으로 테데아논의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새벽부터 해질 무렵까지 힘겹게 일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에리다노스의 상징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석공들은 능숙하게 석재를 다듬었고 광부들은 귀중한 광물을 채굴했습니다. 거대한 석재들은 수천 명의 노동자들의 땀과 노력과 함께 에리다노스로 운반되었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테데아논은 이미 그 위엄과 화려함으로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테오데뮤스 왕의 명령 아래 에리다노스의 페트로스 신분의 광부들이 채석장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의해 건설될 거대한 신전 테데아논은 신의 선물이라 불리며 도시의 번영과 영광을 상징하는 장소로 계획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알렉토스라 불리는 젊고 강인한 청년이 채굴 도중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힘껏 곡괭이로 내리친 거대한 바위 뒤에는 텅 빈 공간이 숨겨져 있는 듯했고 바위 뒤편에서 아득히 깊은 바람이 불어나오고 있었죠. 호기심이 발동한 알렉토스는 휴식 시간에 다른 광부들을 모아놓고 그 바위 뒤에 숨겨진 공간을 함께 파헤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 거대한 바위 뒤에 무언가 숨겨진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위 뒤편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곡괭이로 내리치면 텅 빈 소리가 작게 들려왔죠. 혹시 압니까? 옛사람들이 숨겨놓은 보물이 있을지. 지루한 채굴 작업에 지친 광부들은 알렉토스의 흥미로운 제안에 흥분했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자 수백 명의 광부들이 알렉토스가 지목한 곳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곡괭이를 내려쳤고 이 작업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감시관의 눈에는 그들이 매우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였죠. 마침내 거대한 바위가 균열을 일으키며 두 동강 났고 그 사이로는 매우 깊은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뜻밖의 발견에 알렉토스와 수백 명의 광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로 향하는 이 신비로운 입구는 공허한 바람 소리를 내었고 이것은 그 깊이와 넓이를 암시했죠. 일부 광부들은 금이나 보물이 나오지 않아 흥미를 잃고 떠났습니다. 수많은 광부들이 지하로 통하는 입구를 바라보며 주저하는 사이에 호기심에 사로잡힌 알렉토스는 곡괭이를 내려놓고 지하 입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분 후 알렉토스의 목소리가 지하에서 채석장까지 울려 퍼지자 그곳이 안전하다는 것을 느낀 수백 명의 광부들은 알렉토스를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수십 분 동안 계속해서 깊은 지하로 내려갔고 지하로 이어진 계단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깊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공간엔 기괴한 문양들과 석재 동상들이 있었고 마치 무언가를 경배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떤 광부는 이곳의 위압감에 겁을 먹고 밖으로 도망쳤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지하의 끝에 당도한 알렉토스는 천장의 부서진 틈 사이로 들어온 햇빛에 비춰진 압도적인 유적들을 발견했습니다. 지하 신전처럼 보이는 이곳은 마치 의도적으로 천장과 벽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 햇빛을 통하게 만든 것 같았고 섬세하고 살아 숨쉬는 듯한 기괴한 석재 동상들과 유적이 있었죠. 알렉토스와 수백 명의 광부들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하 신전은 마치 텅 빈 것처럼 넓었습니다. 그들은 유적들을 손으로 만지며 경외감에 빠졌습니다. 압도적인 건축 기술을 자랑하는 에리다노스의 기술로도 이 지하 신전의 구조를 따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수백 명의 광부들은 유적을 만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며 수군대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선조들의 옛 유적이 분명해. 아니 이건 옛 고대 신의 신전이야. 신성한 곳을 더럽힌 죄로 저주를 받기 전에 빨리 나가야 해. 수백 명의 광부들이 지하의 어둠 속에서 발견한 유적 앞에서 수많은 논쟁을 벌이며 지하 신전을 돌아다녔습니다. 거대한 지하 신전을 조사하던 알렉토스는 매우 기괴한 석조물을 발견하였고 그것을 몇 분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알렉토스는 마치 환각에 빠진 듯 이상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기이한 동상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고 그 모습은 이질적이고 공포스러웠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이 느껴졌고 이것들은 단순한 환각이 아닌 다른 세계의 공간 같았습니다.
몇 초 동안 그의 머릿속을 휩쓸고 간 환각들은 마치 이곳에 오면 안 되었다는 심상치 않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알렉토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고 주변의 광부들에게 이곳을 떠나자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알렉토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광부들은 이미 유적의 조각이나 유물들을 주머니에 채우기 바빴죠. 결국 알렉토스는 홀로 채석장을 빠져나와 감시관과 경비원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지하 신전에 대해 알렸습니다. 이후 알렉토스의 보고를 들은 감시관과 경비원들은 지하 신전으로 향했고 광부들을 다시 일터로 되돌려보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알렉토스의 발견은 에리다노스의 학자들에게 전해져 큰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지하 신전을 조사하기 위해 일제히 채석장으로 떠났고 이 과정에서 에리다노스의 지식의 상징이라 불리는 최고의 학자 아리스테우스마저 그 위대한 유적에 매료되었습니다. 아리스테우스는 에리다노스의 기술보다 몇 배는 앞선 유적들을 조사하며 이것들이 신의 축복을 받은 옛 사람들의 역사적인 파편이라 생각하였죠. 에리다노스의 왕 테오데뮤스는 이 발견들이 위대한 신전 테데아논에 대한 진정한 신의 축복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지하 신전으로 달려갔으며 거대한 유적들을 바라보며 경외감에 빠졌습니다. 테오데뮤스는 아리스테우스의 설명을 듣곤 이 유적들은 잊혀진 옛 선조들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였고 그 일부를 왕궁으로 옮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하 신전에 있는 거대한 유적들과 유물들을 에리다노스의 도시와 건설 중인 테데아논 신전에 배치하도록 지시했죠. 시간이 지나 지하 신전의 유적들을 에리다노스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알렉토스와 광부들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채석장 주변에 차려진 허름한 숙소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들은 지친 몸을 눕혔고 휴식을 취하며 모두 잠에 들었습니다. 고요한 숙소에선 누군가 가져온 지하 신전의 기괴한 유물이 빛을 내며 진동하고 있었고 잠에 든 광부들과 알렉투스는 깊은 악몽 속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광부들과 알렉토스는 일제히 잠에서 깼습니다. 그들은 땀에 젖은 서로를 바라보며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있었죠. 잠시 후 알렉토스는 광부들과 꿈에서 본 것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모두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있었고 분명 무언가가 나를 쫓아오고 있었어. 정체를 알 수 없는 석조물들은 갑자기 살아 움직이며 나를 비웃었지. 그리고 그 끝엔 항상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이 나를 그윽하게 바라보고 있었어. 그 존재는 내 숨을 거두고 있었고 내 머릿속은 점점 어둠으로 채워지고 있었지. 각자가 꾼 악몽들을 설명하던 그때 알렉토스의 눈에 불길하게 진동하는 지하 신전의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알렉토스는 이 유물을 급히 밖으로 가져가 불 속에 넣어버렸죠. 이후 아침이 되자 알렉토스와 수십 명의 광부들은 채석장의 책임자에게 달려가 자신들이 경험한 악몽들에 대해 설명하며 지하 신전의 유적과 유물을 채굴하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채석장의 작업 책임자인 헬리오도루스의 말을 들은 알렉토스와 광부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미 몇 시간 전 수백 명의 광부들이 몰려와 채굴 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네. 그들 모두는 기괴한 악몽에 휩싸여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는데 자네들도 똑같은 악몽을 겪고 있다니. 지하 신전이 발견된 지 몇 주 후 지하로 향하는 입구 주변에서 시작된 악몽은 마치 전염병처럼 채석장에 퍼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에 몰두하는 동안 유적지의 광부들과 채석장의 일꾼들에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죠. 에리다노스 의왕 테오데뮤스는 악몽으로 인해 수천 명의 광부들이 채석장에서 이탈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감지한 테오데뮤스는 학자 아리스테우스와 현대의 의사 역할을 하였던 아이아트로스들을 채석장으로 파견하여 이 일의 근원을 파헤쳐 광부들의 이탈을 막으라 명령하였습니다. 광부들과 일꾼들의 이탈이 심해진다면 신의 선물이라 불리는 테데아논은 절대 완공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채석장에 도착한 학자 아리스테우스와 아이아트로스들은 광부들을 만나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허나 학자들과 아이아트로스들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부들의 악몽 증세를 없앨 수 없었습니다. 이에 채석장을 이탈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만 갔고 수백 명에서 시작한 악몽 증세마저 어느새 수천 명으로 불어 더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악몽을 경험한 수천 명의 광부들이 정신병적 증세를 호소하며 점점 미쳐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지하 신전을 발견한 알렉토스도 예외는 아니었죠. 악몽에 취해 광기에 젖거나 정신병에 걸려 실성한 광부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빨로 물거나 공격까지 하자 학자 아리스테우스는 경비대를 호출하여 광부들을 격리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격리되어 채석장 주변에 임시 초소에 있었던 알렉토스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고 온몸을 심하게 긁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광부들 또한 하늘을 보며 웃거나 울고 있었고 알렉토스와 마찬가지로 극심한 가려움증에 고통을 호소하며 살이 찢어지도록 몸을 긁었죠. 이에 더해 극심한 가려움증을 호소한 광부들의 몸에는 작은 염증 같은 게 돋아나 있었는데 이것들이 점점 자라나 마치 촉수처럼 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에리다노스의 왕 테오데뮤스는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광부들은 불에 태우라는 명령을 경비대장에게 하였습니다. 학자 아리스테우스는 이에 극구 반대하였지만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테오데뮤스는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죠. 그날 밤 점점 기괴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바라보는 알렉토스는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어떤 광부는 촉수처럼 도단한 종양 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팔을 도끼로 잘랐죠. 며칠이 지나자 가려움증은 엄청난 고통으로 변했고 알렉토스는 온몸이 찢어질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이 고통들을 견딜 수 없어 보였고 수천 명의 광부들의 비명 소리는 채석장을 가득 메워 마치 지옥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꾼 악몽에서 난 사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눈을 뜨고 있어도 앞이 보이지 않았으며 항상 기괴한 목소리가 나와 함께하였다. 난 내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였다. 허나 폭풍처럼 몰아치는 이 공포를 난 절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다. 우린 괴물이 되어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 고통과 함께하기로 했다.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를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다. 우린 그 존재의 의지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기괴하게 변이된 수만 명의 광부들은 채석장을 떠나 에리다노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에리다노스의 전사들은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기꺼이 방패가 되어 그들을 맞이하려 합니다. 전사들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수많은 괴생명체들을 보고 창을 들어 올렸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격렬한 전투로 에리다노스의 전사들은 변이된 광부들을 막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경비대장과 병사들은 도시의 방벽을 수리하고 부상자를 치료하며 아수라장이 된 에리다노스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때 에리다노스의 찬란한 유산이 될 예정이었던 테데아논의 거대한 번개가 내려쳤습니다. 이 번개는 테데아논과 함께 거대한 바위산을 통째로 집어삼켰죠. 학자 아리스테우스는 격렬한 폭발과 함께 하늘에서 솟구치는 번개 사이로 어마무시한 존재가 꽃 피우는 걸 지켜보며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산처럼 쌓인 시체들과 내리치는 격렬한 번개는 무언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부름에 형언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들이 마침내 육체를 얻어 에리다노스에 강림하고 있었죠. 모든 자연 법칙을 아득히 뛰어넘는 존재들이 지상에 강림하였습니다. 이 존재들은 에리다노스의 시민들을 마치 개미처럼 짓밟았고 도시는 혼돈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에리다노스의 왕 테오데뮤스는 이 존재들의 위험 앞에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찬양하며 형언할 수 없는 힘을 받아들였습니다. 먼 바다에선 초자연적인 존재들의 아버지로 보이는 거대한 존재가 서서히 육신을 얻으며 강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강림은 찬란했던 고대 도시 에리다노스를 멸망의 길로 이끌 것이 분명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존재들을 바라본 에리다노스의 시민들은 정신이 완전히 붕괴되어 미쳐버리거나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살아남은 시민들은 절망과 공포 속에서 신에게 기도하며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허공에 흩어졌고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허나 에리다노스의 절망이 담긴 애원과 기도는 아득히 깊은 동굴로 향하고 있었고 시민들은 자신들의 애원과 기도가 어떤 존재에게 닿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의 애원은 아득히 깊은 지하 동굴의 한 구석에서 광위에 빛을 두른 위대한 존재에게 닿고 있었습니다. 대혼란 속에서 살아남은 학자 아리스테우스는 광위에 빛을 내며 도시로 강림한 그 존재를 목도하였고 이 강렬한 빛은 그의 머릿속을 정화하였습니다. 아리스테우스는 그 빛을 바라본 것만으로도 강렬한 환희를 느꼈으며 그는 이 광위의 존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찬란한 빛을 두른 광위의 존재가 에리다노스에 강림하였다. 이 위대한 존재는 광위의 빛을 휘두르며 끔찍한 존재들을 한순간에 소멸시켰다. 광위의 빛을 두른 이 위대한 존재는 모든 것을 밝히는 강렬한 빛으로 먼 바다에서 육신을 얻고 있던 파멸의 존재를 다시 심연의 바다로 추방시켰다. 그들은 서로 닮았지만 같지 않았으며 서로를 증오하는 것 같았다. 이 광위에 빛을 두른 위대한 존재는 엘더갓이라 불리는 존재였습니다. 엘더갓은 에리다노스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외계의 신들과 대립하는 존재이며 광위의 빛으로 에리다노스를 감싸며 하찮은 인간들에게 평온을 선사하였습니다. 엘더갓의 존재는 인간을 개미처럼 하찮게 대하는 외계의 신들에 대한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에리다노스의 현연한 엘더갓은 도시에 남겨진 아득히 거대한 존재들을 마치 먼지처럼 소멸시켰습니다. 혼돈과 광기의 힘으로 육체를 얻어 지상에 강림한 끔찍한 존재들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다시 심연 속으로 사라졌죠. 에리다노스에 살아남은 모든 시민들은 엘더갓을 바라보며 강렬한 환희에 젖어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지상에 우뚝 서 있는 엘더갓은 모든 것을 정화하였으며 강렬한 빛을 내고 있었죠. 이윽고 거대한 진동이 땅을 울리며 광희의 빛과 함께 엘더갓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가 자리한 땅에는 매우 거대한 문양이 남겨져 있었고 에리다노스의 시민들은 그곳에 다가가 무릎을 꿇었죠. 이후 학자 아리스테우스는 광희의 존재가 남긴 문양을 구원의 빛으로 생각하여 시민들과 함께 에리다노스의 모든 곳에 이 문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학자 아리스테우스와 시민들은 자신들이 목도한 광희의 존재를 숭배하며 거대한 문양 위에 그를 찬양하는 신전을 세웠죠. 오늘 이야기는 재밌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괴물 이야기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에리다노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크툴루의 압도적인 힘을 표현한 오셔니움이라는 이야기도 시청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24년 새해에도 늘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늘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